안녕하세요. 저는 구전가요의 감독을 맡고 있는 이병입니다. 구전가요는 그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그 귀신의 노래라는 소재이고요. 불면증에 시달리던 주인공이 밤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의 노래를 듣고 그 여자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제 몰래 녹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음악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버스킹하는 그 남녀의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여자가 공연 영상을 SNS에 올리고 근데 남자는 그걸 되게 싫어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게 약간 호러 장르로 발전하면서 구전가요의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은 시나리오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영화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 확신이 없었는데 일단 제천에 지원했는데 피칭에 선정이 돼서 확신이 생겼고 촬영 날짜 같은 걸 좀 잡으면서 이번에 그 제천에서 꼭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편영화 언니를 기억해에서 각본 연출을 맡고 있는 조아영입니다.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언니를 기억해에서 작곡가와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한신아입니다. 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언니를 기억해는 1967년 기시촌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제 뮤지컬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홍이랑 언니의 이제 서사를 통해서 진행된 이야기고, 집창촌이란 대표적인 공간을 아이인 홍의 시점으로 담아냈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역사를 더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들춰내고 싶다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고요. 후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과거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덮어버리기 위해서 기시촌 여성들을 위한 그런 주택 이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무마시켜버린 모습에서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연락 왔을 때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벌떡 일어났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진행되는 음악 영화이다 보니까 음악 영화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절실했었는데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피드백과 지원을 음악 영화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정말 이제 계속 가고 싶어서 기도했었거든요. 이제 기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만큼 더 열심히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블루시티 서울 이제 단편 영화 연출하게 된 정성준이라고 하고 나이는 24살입니다. 네, 조감독 맡은 박자라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택시기사 진철이 청년이 놔두고 간 기타 때문에 장거리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진철이 그 낙원상가의 기타를 팔게 되는데 그때 청년이 전화가 와서 그 2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기타를 갖고 자기한테 와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낙원상가에서 기타를 가지고 그 청년이 있는 육교로 가는데 그곳에서 청년의 연주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연평도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 이제 근무하는 환경 자체가 되게 자유도 없었고 매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었는데 그때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매너리즘하고 무기력함에 좀 빠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 친구가 전임을 왔었었고 이등병으로. 근데 그 친구는 뭐 이렇게 약간 좀 어리버리한 그런 친구였었는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에너지를 줬었고 그 친구의 태도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 좋은 에너지를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블루시티 서울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가 음악 영화인 만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피칭을 하게 된 정보를 들었는데 너무 신났고요. 그래서 딱 영화제 취지와 맞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피칭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꼭 돼서 영화 찍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번에 밤이 길어 생긴 일을 연출 맡게 된 문재우입니다. 밤이 길어 생긴 일은 그 짝사랑하던 이제 여자와 이제 제주도에서 마주치게 된 그 베를린에서 넘어온 피아니스트 사이에 벌어지는 하루 동안의 일이에요. 하루 동안 서귀포에서 참 밤이 길다 싶을 정도로 그 약간 짜증이 나지만 주변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함께 엮이게 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가 사랑했음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남자와 여자가 뭔가 달달한 로맨스를 이제 보여주는 음악 영화입니다. 저도 그 짝사랑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그 사람을 이제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백을 못했지만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마주치지는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연히 만약에 마주치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과 이제 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고 예전에 좋아했음을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름다운 서귀포에서 마치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로맨틱하고 달콤한 그 재즈나 클래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 음악 영화를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선정 결과가 이제 놀라웠고요. 여타 다른 이제 쟁쟁한 작품들 틈바구니에서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설사 그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작품을 잘 만들고자 하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서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굉장히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에 피칭 선정작 그 포코와 포코 조금씩 서서히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인디밴드 생활을 하던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밴드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능력도 있고 재능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음악 생활을 하지 않는 피아노 연주자였던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또 우연히 이제 어떤 지하 통로에서 피아노를 또 발견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 둘이 만나게 되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여자 주인공에게 음악을 같이 좀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절을 했다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둘이 음악을 만들게 되고 그 만든 음악을 우주에 쏘아 올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약간 멜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멜로 영화는 아닙니다. 작년에 촬영했던 독립장편 영화 후반 작업을 좀 하면서 올해는 좀 음악 영화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좀 찾다가 원래 약간 우주나 음악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잘 버무리면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아이템을 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비틀즈 노래 중에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라는 곡이 있는데 지금 그 곡이 북극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곡에서도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영화 일은 하지 않았고 방송 PD 생활을 좀 오래 했었어요. 음악 프로 PD 생활을 할 때 이제 촬영을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한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음악과 영화를 다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도 저런 데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이게 좋은 기회에 선정해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보다 이제 감독님이 글을 굉장히 잘 예쁘게 쓰시거든요.
아직 이제 그 공개된 적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또 그 이야기가 공개될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김영환이고요. 영화를 시작한 지는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전에는 잠깐 배우로 활동했었고 음반 제작도 했었고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이돌 가수와 온라인 세상에 좀 상처를 입고 좀 은둔형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랑 이야기가 중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둘이 같이 만들어가는 노래와 그다음에 둘이 하는 소통하는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것, 그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음악을 했었어서 주변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고, 근데 그 아이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어쩌면 좀 이렇게 팬들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강요받고 있는데, 물론 필요한 거지만 어느 정도 그들한테도 힘든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이야기로 담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 인디 뮤지션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상하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 은둔형 외톨이라 아니면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들을 좀 좋은 의미로 단지 소통만 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대중음악도 좋아하고 일렉트로닉 계열의 앰비언트 음악, 이런 그 좀 매니아층이 있는 음악들도 좋아해서 그 두 가지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전작도 음악 영화고 이번에 지금 준비하는 블루라는 작품도 음악 영화고, 앞으로 2작품은 더 음악 영화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영화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으로서 이재천 국제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피칭 선정이 돼서 기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지고지순을 만들고 있는 고승환이라고 합니다. 지고지순이라는 영화는 이제 지고라는 활동명과 지순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무명의 인디 뮤지션과 이제 그의 사랑 노래를 좋아하게 된 그 감독의 동반 성장 스토리입니다. 2017년에 이제 지고씨 앨범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돼서 그 노래를 듣고 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음악이 너무 사람들은 모르고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지구씨가 그냥 제주도에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서 만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눠보게 됐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일단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로 좀 많이 응원이 되는 결과였던 것 같고요. 또 그 이상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다면 제가 더 지치지 않고 영화를 완성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치의 노래를 연출하게 된 고영재라고 합니다.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정태춘, 박은욱의 사실은 음악 여정을 살펴보는
음악 인물 다큐멘터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하게 뭐 정태춘이 작사 작곡한 음악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정태춘이라는 분은 자신과 사회를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 음악적인 욕구가 상당히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삶과 생활과 그것들이 표현되는 어떤 노랫말과 그것들이 어울려지는 음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어서 정태춘의 노래를 보면 아마 저희들의 시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다큐는 정태춘 박은옥의 음악 인물 다큐멘터리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40여 년 정도 한국의 근현대 현대사를 음악과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느끼는 고민들을 똑같이 정태춘이라는 인물이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공감할 부분은 공감하면서 어떤 정태춘의 음악의 원천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적 삶을 또다시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다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게 극영화가 됐던 다큐멘터리가 됐던 사실은 정태춘 박은옥을 소재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한국의 음악평론가들이 선정한 100대 명반의 앨범이 3개나 들어있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좀 뭐랄까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그럴까요? 흔히 사람들은 정태춘이 포크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락적인 느낌이나 스윙적인 느낌의 여러 음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음악만 연결을 하더라도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주크박스 뮤지컬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노랫말이 좋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랫말을 갖고도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누구나 욕심 낼 수 있는 분이셨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오랫동안 좀 영화를 좀 제작하고 싶다라는 여러 의사를 밝혔는데 정말 어렵고 우여곡절 끝에 승낙을 해주셔서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껴면쩍어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이 피칭 행사의 멘토링을 하고 피칭의 모더레이터 겸 사회를 이렇게 2년 정도 같이 함께 했는데요. 막상 제가 이제 선정을 기다리는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워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독님들이 긴장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도 음악 영화를 찍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한국의 유일한 국제음악영화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스럽고요. 잘 준비해서 꼭 선정작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